자, 이제 중복 순열했고, 이제 뭐 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 해본다. 자, 이거는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기본 계산,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 딱 이 두 가지 개념만 알잖아? 그러면 끝나.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단독으로 내잖아요. 그럼 4점짜리 문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번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30번에 이 내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얘하고 중복조합하고 두 개가 섞여서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쉬워요. 봐봐요. 저번에 우리 왜 원순열 하면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하려고 선생님이 간단한 기본 계산 방법은 얘기해줬지. 봐봐. 예를 들어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고 C가 2개 있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라 그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전체가 7개니까 일단 7팩 나누기 이 같은 것의 개수가 2개, 3개, 2개 이렇게 같으니까 2팩, 3팩, 2팩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계산 어떻게 돼? 여기 7팩, 3팩 약분하면 7, 6, 5, 4 남을 테고 여기 2 곱하기 2니까 넣어 꺼지고 얘는 210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 이해하지? 안 어렵지? 자, 나 봐봐요. 안 어려우면 안 어렵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리고 모르겠잖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고개 흔들어 살짝.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려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 A가 2개, C가 3개 있었어. 자, 이걸 일렬로 배열하래. 그럼 자, 말해봐. 몇 팩 나누기? 5팩 나누기 얼마? 2팩에 3팩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돼. 끝났어 이제. 자, 두 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거 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어. 그지? 근데 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라 그랬어.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냐? 한 가지지. 그냥 1, 2, 3, 4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 그러면 이게 한 가지인데 왜 한 가지냐면 여기 있는 5개 아이들이 전부 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순서가 정해진 놈들은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같은 문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놈 같으면 전체 배열하는 게 5팩토리알인데 얘네들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5놈을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고 그럼 얼마로 나눠? 5팩토리알로 나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1이라. 알겠어요? 자, 이 말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뭘로 취급한다? 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야.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 이제.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어. 남학생 3명은 키가 이렇게 달라. 이렇게. 그지? 여학생 3명도 키가 달라. 이렇게 키가 달라. 알았지? 자,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놈부터 배열할 거고 여학생은 키가 큰 녀석부터 배열할 거다. 그 6명을 일렬로 나열해 보세요. 이게 문제야. 그치? 그러면 자, 일단 전체 배열하는 몇 가지야? 6팩이지. 맞죠? 그 중에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얘네들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요 놈들은 뭘로 취급한다? 같은 놈으로. 얘네도 뭘로? 같은 놈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얼마? 3팩 3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돼? 괜찮지? 쉬워요. 자, 예를 들어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라고 하자. 자,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는 강아지야. 오케이? 그럼 이 강아지 발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사람은 발을 무슨 발 그래. 오른발 왼발 이렇게 쓰잖아. 맞죠? 그럼 강아지는 오른발 왼발 하기가 좀 그렇잖아. 4개니까. 그럼 강아지는 A, B, C들을 이렇게 붙여볼게. 여기는 A발, 여기는 B발, C발, D발 이렇게 붙여. 오케이? 강아지 발은 A발, B발, C발, D발 이래. 그러면 A발에 신어야 할 신발도 있고 양말도 있어. 맞지? 그럼 A발에 신어야 할 신발을 대문자 A, 양말을 소문자 A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괜찮지? B발에 신어야 될 신발을 BB, CC, DD 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려고 해. 그럼 강아지 발에다가 난 신발과 양말을 합해서 총 몇 개를 신겨야 돼? 8개를 신겨야지. 그 8개의 신발과 양말을 신기는 순서를 결정해보라. 서로 다른 순서는 몇 개냐? 서로 다른 순서는 몇 가지일까? 해봐. 몇 가지겠어? 대문자 ABCD랑 소문자 ABCD를 일렬로 주르륵 나열할 건데 얘네들 중에 순서가 정해진 애들이 있냐 이 말이야. 순서가 정해진 애들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얘네는 신발 신고 양말 신어봤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신발 신고 양말 신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양말부터 신고 신발 신어야지.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내가 오른발 양말 신고 오른발 신발 신고 왼발 양말 신고 왼발 신발 신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신발을 먼저 신고 오른발에 양말을 신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누구는 순서가 정해졌냐면 얘랑 얘의 순서는 무조건 얘가 먼저 와야 돼. 맞지? 얘랑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요렇게도 순서 정해져 있고 요렇게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나는 8개를 일렬로 배열하되 몇 개씩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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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다 뭘로 취급한다고?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얘를 신기는 서로 다른 순서는 8팩 나누기 얼마 하면 되겠냐?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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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아들었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같은 문자로 취급할 거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자, 이제 우리 어떤 남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어떻게 자냐? 밤에 잠을 잘 때는 그냥 시원하게 자. 아무것도 안 입고 자. 오케이? 괜찮지? 그렇다고 하자. 시원하게 자. 근데 이 녀석이 내일 아침 학교를 가야 돼. 학교를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깨벗고 갈 수 없잖아. 그러면 옷을 입는다. 봐봐. 얘가 옷을 많이 입어. 겨울이니까. 일단 뭘 입어야 돼? 반스 입어야지. 반스? 그 다음 또 뭐 입어야 돼? 러닝 셔츠. 난닝구라고 하죠, 보통. 난닝구. 이거 입어야 돼. 바지도 입어. 조끼도 입어. 그 다음에 자켓도 입어. 그리고 또 셔츠도 입어야죠. 또 자켓 위에 뭐 있어? 파카도 입어야 돼. 그리고 양말도 신어야 돼. 자, 양말이 니네 봐봐. 니들은 이제 서민들이기 때문에 양말 오른쪽 양말 왼쪽 양말 구분 안 된 거 신지 니들은. 맞잖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 양말이랑 왼쪽 다 구분이 돼. 그래서 여기 발 벗어보면 오른쪽 양말에 R, 왼쪽은 L 이렇게 써져 있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양말 R, 양말 L, 신발 R, 신발이죠. 신발 R, 신발 L. 자, 이렇게 있어. 그지? 이 몇 개야? 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걸쳐야 돼, 몸에다가. 그렇잖아. 시원하게 잔다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학교 가려고 이걸 입어. 그럼 이 옷을 입는 순서를 결정하는 서로 다른 가짓수가 몇 가지냐? 이게 문제야.
어? 그럼 자, 이제 고민을 해. 여기서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지. 그지? 일단 누구랑 누구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도현아, 누구랑 누구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어? 양말과 신발. 그렇죠. 양말, 신발, 요거 정해져 있죠. 또, 요거 정해져 있죠. 나머지는 순서가 없어. 나머지 없냐? 니는 바지 위에 반스 입을 수 있니? 그럴 수 없잖아요. 어? 반스랑 바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맞나요? 그 다음에 난닝구, 조끼, 셔츠, 자켓, 파카 얘네들도 전부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파카 입고 그 위에 난닝구 입을 수 없잖아. 맞지?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요렇게 요놈 두 개, 이놈 두 개, 이놈 두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11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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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팩. 자, 이렇게 생겨왔다고. 이걸 또 애들이 이제 그런 놈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신발을 반스보다 먼저 신어도 됩니까? 대한대. 안 될 건 없지 않나요? 어? 안 될 거 없지 않나? 어? 아니, 선생님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일어나자마자 일단 그 새끼는 양말부터 신어. 오른쪽 양말 신고, 오른쪽 신발 신고, 왼쪽 양말 신고, 왼쪽 신발 신고, 그 다음 난닝구 입고, 셔츠 입고, 조끼 입고, 자켓 입고, 그 다음에 파카 입어. 그러고 반스 입고, 바지 입어. 안 될 건 없지 않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같은 문자로 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순서가 있는 애들은 같은 걸로 본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자, 유형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유형 10번에 32번 한번 해보자. 얘들 지금 그 수원 수투 숙제 내준 거 열심히 하고 있냐? 그 부지런히 해라. 숙제 안 해갖고 오면 혼난다. 사실 이게 혼낸다는 게 말이 안 돼. 고3이면 어른인데 이게 숙제를 안 해왔다? 그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져야 돼. 그냥. 예? 부지런히 해놔. 그 모르면 물어봐. 아, 맞다. 그 질문할 수가 없구나 지금. 오늘 내로 해결이 될 거야. 아까 내가 말했지만 오늘 내로 해결될 거니까. 자, 일단 32번 문제 봐. continue, C-O-N-T-I-N-U-E, C-O-N-T-I-N-U-E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는, 8개가 있는데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자, 양 끝에 C와 E가 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있는데 양 끝에 C랑 E를 배열할 거야. 그럼 C랑 E랑 양쪽에 탁탁 박아. 그게 몇 가지야? C, E 배열은 2가지지. 그지? 이게 2가지야. 곱하기. 그럼 여기다 C, 여기다 E를 갖다 치고. 그럼 가운데다가 이제 얘네들만 배열하면 되는데. 자, 이거 순서대로 써보니까 O 하나에 N이 2개, T 하나, I 하나, U 하나.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여기는 6개 이 자리에 일렬로 두루룩 배열하면 돼. 맞지? 그죠? 근데 보니까 누가 똑같아? N 2개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야? 6팩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라이? 그래서 6팩하고 2팩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답은 얼마? 720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말이 됐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5번. 35번은 success, SU, CC, ESS. 자, 이렇게 7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럼 자, 여기서 또 머리를 써.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를 오도록 쓰는 게 더 빠르겠어? 아니면 전체를 다 구해놓고 같은 것이 오는 경우를 빼는 게 빠르겠어? 당연히 여사건을 구해서 빼는 게 빠르겠지. 맞죠? 당연히 그랬잖아. 그럼 전체에서
뭘 뺀다?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거를 뺀다. 이렇게 세면 돼. 전체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7팩에다가 나누기. 자, 같은 게 있습니다. C가 2개, S가 3개 있지. 맞죠? C 2개, S 3개니까 2팩에 3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전체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거기서 빼기. 자, 양 끝에 이제 같은 게 온다. 그럼 어떤 게 와야 같은 거예요? 같은 게 CC 올 수도 있고 SS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양쪽에 만약에 CC가 오는 경우와 SS가 양쪽에 오는 경우를 따로 세서 이게 2개 더 한 걸 뺀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자, CC가 양쪽에 왔어. 그러면 CC를 양쪽에 박아놓고 그럼 가운데 배열할 거는 뭐 있을까? CC 빼고 S, U, E, S, S인데 5개 중에 하나, 둘, 3개 똑같으니까 쟤네들은 5팩 나누기 얼마? 3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양쪽에 SS를 깔아. 그러면 S가 총 3개였는데 SS 깔고 가운데는 SU, CCE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5개를 배열하되 여기 CC 2개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얼마? 5팩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자,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7, 6, 5, 4 여기는 2로 약분하면 2 그럼 얼마? 7, 6에 42 10이니까 420에서 빼기 여기는 5팩 나누기 3팩 그럼 5, 4, 20에다가 여기는 5팩 나누기 2팩 그럼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 그럼 80을 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300 얼마? 40입니까? 그래서 답이겠구나. 맞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36번도 해본다. 자, 6개의 숫자 0, 1, 2, 2, 3, 3이야. 0, 1, 2, 2, 3, 3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사용하라 그랬어.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 봐봐. 항상 몇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박스부터 쳐. 6자리를 쓴다. 오케이? 6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박스 6개 만드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6자리 자연수잖아. 그럼 맨 앞자리는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그 생각을 늘 해야 돼.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된다. 그럼 좋아. 얘네들을 다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 그럼 나는 일단 전체 배열하는 가지수에서 뭘 빼면 되겠냐? 맨 앞에 0이 오는 걸 빼면 되겠지. 그죠? 맨 앞에 0이 오는 걸 뺀다. 그럼 전체를 배열하는 건 주르륵 배열해. 그럼 여기 6개 배열하는데 몇 개 똑같아? 2개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빼기 맨 앞에 0이 온다. 그럼 맨 앞에 이 0을 갖다가 맨 앞에 딱 고정을 시켜. 그럼 그 뒤에 5개만 주르륵 배열하면 되겠네.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 중에 몇 개 똑같아? 2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팩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너는 180 나누기 여기 120 나누기 4니까 30 해서 얼마? 15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지?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 39번도 한번 해볼까요? 39번. 자, 8개 계단을 올라. 8개의 계단 올라갈 건데 이때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만 올라갈 수 있대. 한 걸음에 한 칸 또는 2칸만 올라갈 수 있다. 이 8개의 계단의 맨 윗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혹시 니네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살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얘가 사실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준영아 졸면 안 돼. 졸면 안 된다. 알았냐?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몇 년 전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 지금. 지금은 어려운 내용 다 빠졌어요. 쉬워. 내용 자체가 엄청 쉽다고. 근데 문제는 쉽지 않아. 지금 좀 그런데. 자, 그러니까 뭐 그런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럼 잘 봐봐. 8개의 계단 올라가는데 한 칸씩 올라갈 수도 있고 두 칸씩 올라갈 수도 있다. 그지? 한 칸씩 올라갈 수도 있고 두 칸씩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8개를 가야 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한 칸씩 그냥 이렇게 8번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한 칸씩 6번 가고 두 칸짜리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한 칸씩 4번 가고 두 칸씩 2번 간다 이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또 한 칸씩 2번 가고 두 칸씩 3번 간다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떨 수도 있어. 두 칸씩 그냥 툭툭툭툭 4판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두 칸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싹 다 구해서 뭐 하면 답이야? 더하면 답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요 몇 가지냐? 1, 8개 배열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요거는 자 암산 좀 해볼까요? 7팩 나누기 6팩이지. 맞잖아. 7개 중에 6개 똑같은 거니까 7팩 나누기 6팩이야. 이게 몇 가지야? 7개지. 여기는 하나, 둘, 6개인데 4개, 2개니까 6팩에 4팩, 2팩이고 얘는 15개겠다. 맞지? 그 다음 요거는 5팩에 2팩, 3팩이니까 10개.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1, 10, 15, 7, 1 얘네 더해. 그럼 답이야. 여기까지 8, 23, 33 여기까지 하면 34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지. 오케이? 쉽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자. 유형 12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거는 같은 문자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나열하냐 한 거고, 이제 유형 12번은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거, 순서가 이미 정해진 애들은 뭘로 본다? 같은 문자로 취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야.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40번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해. 근데 C가 D보다 무조건 앞으로 와야 돼. 자, 그런 게 몇 가지냐. 봐봐. 5개를 나열해. 근데 무조건 얘가 얘보다 앞에 와야 돼. 그럼 C하고 D는 뭐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C랑 D는 뭘로 봐야 돼? 같은 문자로 취급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 두 개 같은 거야. 그럼 답은 얼마야? 5팩 나누기 얼마다? 2팩이다. 그럼 답은 몇 개? 60개. 이러면 답이겠네. 꽤 쉽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볼까? 43번. 43번은 7개 숫자 11, 22, 3, 4, 5 이래. 11, 22, 3, 4, 5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3, 4, 5는 얘네들은 크기가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 이게 문제야. 그럼 자, 3, 4, 5는 이미 뭐가 정해져 있네? 순서가 정해져 있네. 맞지? 그럼 얘네들은 뭘로 취급한다?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 맞죠? 그럼 여기 2개, 2개, 3개 이렇게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러므로 내가 찾는 답은 전체 몇 팩? 7팩 나누기 얼마 2팩, 2팩, 3팩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 그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갖고 나면 7, 6, 5, 4 남을 거고 2, 2는 4. 그래서 이거 30 곱하기 7이니까 210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이 소리라고. 괜찮지? 쉽지? 아직까지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나 저거 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솔직히. 아직은 없어요. 됐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하는 거 조금 어려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의 유형이야. 이 문제 유형인데 뭐가 있냐? 최단거리
경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단거리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경로를 찾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능에 가끔 나와요. 수능에 가끔 나와. 옛날에는 엄청 잘 나왔는데 요즘은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나와. 어렵지 않게 나와. 3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자, 최단거리 경로 문제의 기본 계산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해 줄까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 계산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각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 최단거리에 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중에 대각선이 툭툭 그어진 경우가 있다. 대각선이 있을 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지금 요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유형을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울 거거든. 응?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해 줄게. 우리 어차피 확률 끝까지 진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책을 싹 바뀔 거야. 책이 지금 수원스투 난도 정도 되는 책으로 싹 바뀔 거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조금 어려운 거 지금 하면서 조금 어려운 거 내가 다 빼고 갈게요.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본 계산법부터 가보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 B가 이제 도착점이야. 근데 내가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갈 거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갈 거다. 갈 때 서로 다른 경로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얘가 문제. 문제 되게 심플하지. 이거요. 이 문제가 선생님이 그 수능시험 볼 때도 나왔습니다. 내가 수능시험 볼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왔어. 제일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 그때 내 기억이 아직도 나. 이렇게 있었고, 그때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서로 최단거리로 가는 서로 다른 경로수를 구하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최단거리로 가는 게 몇 가지겠냐? 이런 느낌에. 그냥 너희들한테 이런 도로망이 있는데, 야, 여기서 최단거리로 몇 가지가 방법이냐 물어봐. 몇 가지야, 그냥. 그냥 한 가지지. 그냥 여기서 쭉 가야지, 뭐. 맞잖아. 가장 짧게 가려면. 응?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다고. 선생님 수능시험 볼 때. 오케이? 자, 그랬는데. 그때는, 애들이 어쨌냐면 시험 문제 풀 때, 다 여기다가 연필로 있잖아. 하나씩 선을 다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다 그렸어.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쯤 갈 때는 이 선이나 이 선은 무조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계속 선이 그어지겠지.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시험지가 막 찢어져.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가르치는 방법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이제 달라졌다고. 봐봐. 어떻게 세냐면, 일단 여기서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뭐 셀 수 있겠지. 그럼 세다 보면 시험지가 찢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몇 번이 필요해. B까지 가려면. 올라가는 건 무조건 2번 가야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몇 번이 필요하냐? 4번이 꼭 필요하지. 2번 올라가는 거, 오른쪽으로 4칸 가는 거, 이게 무조건 필요하잖아. 무조건 6번을 가야 되잖아, 우리는. 맞아? 그러면, 결국 내가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말은, 위로 가는 거 2번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4번, 이 6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겠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렇게 갔어. 쫙, 이렇게 갔대. 그럼 말이야.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2개, 오른쪽으로 가는 거 4개.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6개를 배열할 건데 몇 개 똑같아? 2개, 4개가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6팩 나누기 얼마? 2팩, 4팩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거 제끼면 여기가 6, 5, 30 나누기 2니까 얼마? 15.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됐니? 자,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느낌으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합의 법칙.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교육 과정상의 용어로 치면 합의 법칙인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그냥 힘으로 푼다. 이거예요. 힘으로 푼다. 다시 말하면 직접 센다. 이 소리야. 근데 직접 세는데 아까처럼 선을 쭉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시점지가 찢어지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 뭐냐. 합의 법칙이라는 말은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이 도착점, 잘 들어봐. 자, 이 점이 도착점인데 이 점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대.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가 예를 들면 A가지가 있어.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로의 수가 A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됐지? 출발점에서 요 점까지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로의 수가 B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점까지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지수는 여기까지 와서 요리 오거나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 점까지 오는 서로 다른 가지수는 몇 가지 있겠냐 그러면 당연히 너랑 더한 것만큼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이해가 됐어?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이 점에서 내가 출발해서 요 점까지 가는데, 자,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고, 이걸 다 셀 거야, 그냥. 그럼 되게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선생님 세는 걸 봐봐. 자, 이 점에서, 여기부터 쓰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냐?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냥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죠. 여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아니야? 맞지? 일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 너하고 이제 이 오른쪽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를 더하면 되겠지. 맞죠? 그게 너하고 너를 더하는 거니까 몇 가지야? 2가지야. 자, 이 점까지 가려면 너하고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3가지겠죠? 여기는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 이해돼? 돼? 자, 여기 몇 가지야? 6개. 여기요. 10개. 여기는 너랑 더하니까 15개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15개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힘으로 풀어도 돼. 그럼 너희들이 지금 구경하기에는 뭐가 더 좋아?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좋아? 1번이 더 심플해 보이잖아, 사실은. 좀 간지도 좀 나고, 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건 왜 하지?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냐면 도로망이 뭐 대각선도 없고 무슨 장애물도 없고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도로망일 때만, 정사각형,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꽉 짜여져 있는 예쁜 도로망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도로가 끊어져 있다, 그럼 이걸 쓸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해하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었어. 괜찮지?
자, 그랬는데 A에서 B로 갈 건데, 자,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 쟤 못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호수가 있어. 여기도 못 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 최단거리의 경로가 몇 개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자, 이 점 못 가고 이 점 못 가는 거, 이 점 못 가니까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으로 갈 수가 없어. 맞지? 그럼 몇 개를 빼야 될 건데 어디를 뺄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럴 때 힘으로 가는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못 가는 곳은 뭐라고 쓸 거냐면, 못 가는 곳은 빵가지야. 안 갈 거니까. 여기는 빵가지, 여기도 빵가지, 여기도 빵이야. 됐지? 그럼 여기는 빵, 여기는 다시 얼마? 아직 모르죠.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오잖아. 그지? 그럼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이제 센다. 봐봐. 우측 상향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너랑 더할 거야, 2개. 너는 얘랑 더 할 거니까 3개. 그럼 얘는 얘랑 더 할 건데 여기 빵이니까 넌 3개. 너는 1개. 너는 4개. 너는 3과 0을 더 할 거니까 3개. 맞죠? 너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빵이지. 그죠? 못 와. 여기도 빵이야. 그럼 여기는 빵이니까 여기는 얼마? 3이지. 여기는 7이지. 여기는 10이죠. 이게 답이라고. 이해하겠니?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장애물이 있는 그 포인트를 0이라고 놓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힘으로 촥 더해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44번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최단거리 문제가 평가원 시험에서 안 나온 지가 한 3년에서 4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나올 때가 됐다고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봐. 자, 밑에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마이크가 왜 안 나오는 것 같지? 자, 도로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쯤이 P고요. 여기 B예요. 자, 문제 뭐냐면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거리로 가보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일단 A에서 P까지만 할게. A에서 P까지 가야 돼. 그럼 A에서 P까지는 어떤 경로를 타고 가야 되겠어? 저 위로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면 최단거리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만? 요만큼의 경로만 이용해 먹어야 돼. 맞지? 그럼 이거는 공식을 쓰는 게 빨라, 힘으로 가는 게 빨라? 이건 당연히 공식을 쓰는 게 빠르겠지? 맞죠? 공식을 써볼까요? 몇 팩? 2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더하면 얼마? 6팩에 같은 거 2개, 같은 거 4개니까 2팩에 4팩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죠. P에서 이제 B로 또 가야 되니까 P에서 B로 가려면 여기는 도로망을 써먹어야 돼. 그치? 그럼 저기도 힘으로 세는 게 빨라, 공식을 쓰는 게 빨라? 이것도 공식을 써야지. 꽉 짜여져 있는 도로망이면 공식을 쓰는 거야, 무조건. 그럼 너는 위로 2개, 오른쪽 2개니까 2개, 2개구나. 그럼 4팩 나누기 얼마?
2팩에 2팩인 거지. 됐어? 그러면 너는 저 옆에 거는 날리면 30, 날리면 15, 그러니까 15에다가 곱하기 여기 날리면 여기 4니까 여기 6이죠? 그래서 얼마? 9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쉽지?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46번도 한번 해볼까요? 46번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여기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고, 자, 여기가 출발점이야. B가 여기요. 근데 지금 P점이 여기쯤 있고, Q점은 여기 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는. 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갈 거야. 근데 P는 가면 안 돼. P는 가면 안 되고 Q는 반드시 가야 돼. 그렇게 되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게 질문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고민해봐. P는 가면 안 돼? 그러면 P는 가면 안 되니까 P는 어때? 사실은 저 점은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장애물이 있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 점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야? 빵가지라고. 알겠어요? 0가지고 Q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가야 돼. 맞지? 그럼 일단은 A에서 P 안 거치고 Q까지는 무조건 가고 Q에서 B까지는 가면 되지, 그냥. 맞지? 그럼 자, A에서 Q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만큼을 써먹을 건데, 잘 봐. P는 가면 안 돼. 그럼 여기는 아예 못 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라고, 여기는. 그럼 여기는 아예 없어. 여기는 빵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장애물이 있는 거니까 뭘로 푸는 게 좋아? 공식으로 풀까? 힘으로 풀까? 힘으로 풀어야지. 그죠? 힘으로. 자,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는 이렇게 두 개 더 할 거니까 2, 3, 4, 5. 여기는 3, 4, 5. 여기가 빵. 그럼 여기는 4지. 여기는 얘에서 먹을 거니까 4죠. 여기는 8. 여기는 9. 17. 여기는 9에 17에 여기는 얼마? 34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7 더 할 거니까. 내 말 알아들어? 이게 34라고, 이게. 됐지? 그럼 34고. 그러니까 A에서 P를 안 거치고 Q까지 오는 게 34가지고. 곱하기. Q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그냥? 이건 공식으로 풀어도 되죠. 이거는 하나, 둘, 하나, 여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세 가지다. 34 곱하기 3이다. 그래서 3, 4, 12, 3, 3, 9, 얼마? 102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지. 오케이? 자, 봐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방금 자 P에서 Q까지 오는데 이 점을 안 거치고 가야 되니까 선생님 방금 푼 방법은 여기를 아예 지워버렸잖아, 내가. 그리고 힘으로 셌지, 그지? 그죠? 근데 어떨 수도 있냐면 이 사건으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전체 경우를 먼저 세고 그 중에 P를 거쳐가는 걸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도 돼. 자, 봐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네 개지. 그럼 ASQ까지 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8팩 나누기 4팩, 4팩 이렇게 쓸 수도 있겠잖아. 맞냐? 거기서 빼기 뭘 빼면 될까? P를 거쳐서 여기 오는 경우를 빼면 되지. 맞죠? P를 거친단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알아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야? 4팩 나누기 2팩, 2팩이겠지. 두 칸이니까. 그러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두 칸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보자. 요거는 하나하나 제끼면 8, 7, 6, 5 나누기 4, 3, 2, 1 그럼 4, 2, 8 3, 2는 6이니까 얘 70 빼기 여기는 6, 6이 얼마? 36이지. 그게 네가 얼마? 34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이 34랑 경우가 같아지는 경우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뭐냐면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돼. 깊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이걸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너희들이 아는 방법을 한 가지를 딱 풀어놓고 답이 맞았네 끝났고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실력이 별로 안 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나?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러면 안 돼. 그냥 망하는 거야. 시험 볼 때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나는 걸로 쭉 밀고 나가는 게 맞지만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 니들이 해보는데 이 대각선 있는 경우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하고 좀 쉽게 봐봐요.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어. 그지? A에서 B까지 내가 최단거리로 갈 거야. 몇 가지 있어? 최단거리로 갈 거야. 몇 가지야? 누구한테 물어보지? 차연아,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당연하죠. 너희들한테 야, 길 요거 3개 있는데 어디로 갈래? 그럼 당연히 여기로 쭉 가겠지. 한 가지겠지. 이 한 가지. 그럼 봐봐. 차연아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있어. 그지? 씨, 갑자기 어려워져. 그죠?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야 돼. 그지? 그럼 몇 가지 있을까? 차연아, 이거 몇 가지겠어? 2가지죠. 눈에 보이지, 이런 거는.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2가지밖에 없지. 요렇게 이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은 사실은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저기를 가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때는 대각선을 타고 가야 되겠네. 근데 대각선 한 번 탄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은 이건 얘하고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밖에 안 된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단거리로 갈 건데 도로망에 대각선이 막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을 해. 대각선을 무조건 타야 된다. 그지? 최단거리로 가는데 대각선을 안 타면 최단거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대각선을 무조건 타긴 타야 돼. 몇 번을 타야 돼? 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타야 돼. 맞지? 그러니까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탄다. 이게 답이야. 알겠나요?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탄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대각선을 많이 타라 그랬더니 또 멍청하게 아니 쌤 그럼 얘도 타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건 바보지. 탈 수가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에서 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탄다. 이게 맞는 거야. 됐죠? 그러면 자 하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다 치고. 자, 여기 쌤이 대각선 이렇게 그릴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그렸어. 괜찮지? 자, 여기가 A이고, B입니다. 여기도 하나 그려볼까요? 좀 헷갈리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너희도 생각해봐.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타야 된다 했지. 그럼 대각선을 몇 개 타야 될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타면 몇 개까지 타야 돼? 2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2개? 하나만 타면 안 돼. 왜? 이게 요렇게 2개를 타면 최단거리야. 이거랑 타도 최단거리야. 근데 얘랑 탈 수는 없어. 맞지? 또
얘랑 얘랑 타도 안 돼. 요거는 일단 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내가 타려면 이렇게 두 개를 타거나 아니면 너랑 너를 타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봐봐. 자, 요거랑 대각선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냥 한 가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최단거리로 가라고 하면 몇 가지 있다? 그냥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각선을 타야 돼. 그럼 최대한 많이 타야 돼. 그럼 자, 하나만 더. 예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내본 적이 있거든. 응? 선생님이 그 메가스터디 재수생들이 한 4,000명쯤 될 거야. 근데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매달 보는 시험이 있어. 알파 모의고사라고. 그거를 선생님이 만들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만들어서 올해 시험지가 나오면 니들 다 줄 거야, 내가. 알겠냐?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대각선이 이렇게 겁나 많아, 이렇게. 이것도 있어. 자, 이 정도 그어주면 이제 4점짜리야, 이러면. 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서로 다른 경로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문제야. 자, 시간 좀 줘볼까? 1분 줘볼게. 한번 풀어봐, 너희들. 1분 줄게, 1분. 답이 나왔을까? 지민아, 답. 3개. 아쉽습니다. 민혁아, 답. 좋아, 패스. 너 누구? 나연아, 답. 시끄러? 몰라? 송현, 답. 자신 없어? 자, 봐봐요. 일단 최단거리 가려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뭘 타고 가야 될까? 무조건 대각선 타야 돼. 대각선을 몇 개까지 타야 되지? 대각선을 몇 개 타야 최단거리야? 3개 타야 돼, 3개. 올라가는 게 3번이잖아. 그럼 올라갈 때마다 대각선 타야 된다고. 그럼 대각선을 3개를 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3개를 탈 수 있는 건 요 줄하고 요 줄밖에 없어. 이 줄 있구나, 이 줄. 그지? 여기 하나, 둘, 셋, 이거잖아. 여기 있는 걸 탈 수는 없어. 여기를 타려면 일단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대각선을 탈 수 있는 건 요 줄, 요 줄, 요 줄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덧칠해 놓은 경로 있지. 여기만 타야 돼. 그래야 최단거리. 응? 이해해? 그러면 올라가는 게 하나, 둘, 셋. 오른쪽 2개. 그럼 결국 나는 이거 3개랑 요거 2개를 배열하는 게 답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에 2팩이니까 답은 10개. 이게 답이야. 알겠지? 좋아. 괜찮아. 아직은. 이 정도면 좀 어려워. 이게 이제 4점짜리야. 그러니까 니들이 오늘 처음 배웠고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머리에 쌓아 나가야 돼. 이게 봐봐. 선생님을 공부하잖아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내가 시험을 안 본다 그랬지. 물론 볼 때가 있어야 가끔 하씩 보긴 볼 건데, 시험 안 보고 3시간 반 수업 내내 진도를 쭉 나갈 거라서 진도가 엄청 빨라.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건 빼고 일단은 할 거니까 쉽게 가긴 갈 건데, 하루에 배우는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복습해야 돼.
내가 여기는 숙제를 따로 뭐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안 준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프린트 숙제 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걸 안 풀어놔. 그러면 안 돼. 알겠냐? 공부는 니들이 하는 거야. 나는 길을 터주는 사람인 거지. 내가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니들이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좀 이따가 우리 중복조합 할 거야. 엄청 중요한 거 할 거다. 일단 좀 쉬어.